그러면 대표님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초보자일 텐데 네네. 쇼핑몰로 대표님처럼 막 연매출 100억은 아니더라도 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고 싶어요. 네. 이분들이 당장 뭔가 좀 할 수 있는 꿀팁이나 이런 것들 없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의 키워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 한 가지 키워드는 보통 셀러분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쿠팡에 셀러로 진입한 지가 약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경우도 있고, 쿠팡에서 여러 좋은 프로모션 때문에 매출도 확 올라본 경험도 있고요. 이런저런 경험 가지고 제가 이제 통계 솔루션 하나 만들어서 저도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빅셀의 이강로 대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빅셀 프로그램을 만드신 대표님이시네요? 네, 제가 이제 실제 플레이 하면서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면 좋을지 하고 하나하나 이제 엑셀부터 시작해서 개발자 하나 고용하고 그렇게 개발해봤어요. 와, 그러면 대표님 그 사업을 하다가 뭐 2번을 망하고 신용불량자까지 했다고 했던데. 아, 네, 맞아요. 뭐 하다가 그렇게까지 되신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국내 유통을 좀 의료기기랑 유아용품 좀 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번 더 망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일본 무역을 좀 했었어요. 유아용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거. 그걸 하다가 이제 파트너들이랑 조금 잘 안 맞아서 그때 한번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이제 그때 좀 자금을 좀 무리하게 좀 땡겼었거든요. 공장도 직접 운영하고 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트너랑 이제 더 이상 거래할 수가 없고, 이제 자금이 좀 막혀서 그때 신용불량자까지 됐었죠. 지금은 이렇게 회생 되신 건가요? 네,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 기간이 조금 그렇게 길진 않았었는데, 좀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빠르게 좀 재개했던 편이에요. 근데 그 빚은 어떻게 갚았어요? 빚은 이제 대부분 주변에서는 뭐 회생해라 하라고 했었는데, 회생하지 않고 그냥 제가 벌어서 그때 갚아서 갚는데 한 2년 반, 3년 걸린 것 같아요. 뭐 해서 갚으셨어요? 우선은 저도 그때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쇼핑에서 그때 물건 공급을 SNS로 활발히 유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조금 돈을 만져가지고 천천히 갚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금까지 쿠팡 하면서 번 돈으로 딱 다 털었죠. 와, 근데 쿠팡으로 2년 동안 연매출 100억을 냈다고 하셨는데, 네. 뭘 어떻게 해서 매출을 100억이나 만드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제 네이버를 먼저 시작했었어요. 네. 네이버를 하다가 네이버 해보고 재미있다 싶어서 쿠팡도 해보고 싶어서 쿠팡을 해보니까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키워드 하나만 팠거든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한 게 아니라 여성 반팔티 하나만 파봐야겠다. 와. 그래서 직원들하고 우리는 여성 반팔티 하나 키워드만 집중해서 공부해가지고 우리 한번 물건 팔아보자. 그래서 광고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게 네이버에서요? 아니면 쿠팡에서요? 쿠팡에서요. 네. 쿠팡에서 엄청 잘 나오고 쿠팡이 잘 되니까 네이버를 약간 좀 버리고 그런 찰나에 Z배송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Z배송을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배송하고 CS 전화 다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쿠팡이 물건을 보관해주고 자기네가 배송해주고 CS도 자기네가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판매자 배송을 팔았던 걸 한 90% 정도를 전부 다 Z배송으로 보냈어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로켓 크로스네요. 네, 그때는 이제 Z배송이라고 런칭을 했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크로스라고. 와. 그래서 그때 거기 집어넣었던 게 한 매출이 그때 좀 운이 좀 좋았죠. 그렇게 생겼을 때 매출이 약 3, 4배 정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원들을 더 여러 명 고용을 해서 이 그룹은 뭐 여성 반팔티만 공부해. 이 그룹은 뭐 슬리퍼만 공부해. 그래서 아예 딱 키워드를 정해주고 집중적으로 뾰족하게 공부하니까 매출이 좀 되게 잘 나왔어요. 여성 반팔티로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여성 반팔티가 해야 될 게 처음에 저는 여성 반팔티 키워드 해야 되나 뭐 스프라이트 해야 되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게 봄이냐 여름이냐 따라서 검색하는 키워드가 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키워드 입찰하다 보면 입찰가들이 매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하다 보면 내 상품의 품질 지수가 좋아지니까 옛날에는 광고비 100원 써서 요만큼 노출되던 게 판매량이 좋아지니까 100원 써도 노출량이 확 급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키워드도 공부하고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품질 지수 높이는데 그런 데도 계속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매출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한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한 20억 정도 쿠팡으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로스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해서 1년 차가 한 50억 찍고 이제 2년 차 딱 찍으니까 딱 100억 찍더라고요. 그게 반팔티랑 몇 개의 상품으로 그런 거예요?
그때 좀 다양하게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키워드로 따지면 한 10가지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와, 10가지 키워드로 네. 100억이면 거의 한 개의 상품으로 10억을 만든 거네요. 네, 뭐 그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좀 편중적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 여성 반팔티도 꽤 높았고, 네. 그리고 슬리퍼도 꽤 높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잘 팔고 계시나요? 지금은 사실 경쟁자가 엄청 많잖아요. 맞죠. 예전에 제가 그로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 반팔티를 검색하면 1페이지 30개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로스가 1개, 2개. 그 다음 내가 등록하면 또 3개. 내가 등록하면 또 4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거의 뭐 장악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쿠팡에서도 그로스 배송 시스템이 조금 더 좋아지고 하니까 계속 모집을 많이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화된 거죠, 시장이. 그래도 뭐 이제 어느 누구는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 잘 됐던 게 잘 되는 것도 있고 역시나 너무 안 돼서 또 패션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반팔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판매했던 의류들은 한 2, 3년 지나면 안 팔린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의류는 조금 이제 에이블리나 이런 쪽으로 좀 하자라고 하고 공산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특허를 무조건 다 냈어요. 디자인 특허라든가 상표권 특허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능성 특허를 낼 수 있으면 기능성 특허까지 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핸드폰 거치대가 셀그립이라는 상표권이 있어요. 그걸 딱 내고 한 직원 그룹에서 셀그립이라는 핸드폰 거치대로만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침대용 핸드폰 거치대, 뭐 스탠드 거치대, 차량용 거치대 이러면서 특허 권고 내에서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약 한 10가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 중국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죠. 초보분들은 들으면 로켓 크로스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설명 로켓은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예요. 저희 상품을 로켓에다 맡겨놓고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쿠팡이 대신 발송을 해주는 거죠. 이출구 요금도 내야 되고 배송 요금도 내야 되고 보관 요금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로켓은 순수하게 쿠팡이 내 물건을 사입을 해갑니다. 100% 사입을 해가고 입출구 요금, 배송 요금, 보관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수료는 높고. 대신 수수료는 40%에서 많게는 45% 달라고도 해요. 와.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10만 원짜리인데 4만 원 어떻게 줘요? 그건 또 가격대가 다르죠. 네, 또 달라요. 그래서 항상 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 BM들이 오라 그래요. 자기네 본사로. 본사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들도 1688 작품인 거 알기 때문에 다 검색하고 와요. 맞아요. 네, 다 검색하고 와서 딱 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만큼밖에 안 남는데, 나 진입하고 싶은데, 이거 남으면 사실 밀크럼비 내면 남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서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서로 조금씩 양보는 될 거죠. 그래서 네. 그 대표님 이게 요즘에 로켓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는 반품비를 이제 판매자한테 받기로 했잖아요. 네. 한 달에 20개 넘어가면. 맞아요. 그럼 팬티 같은 거는 뭐 라지, 스몰 다 사가지고 입어보고 반품해보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거 로켓 크로스도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일까요?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진짜 반품률이 얼마나인지 저도 팬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반품률이 저는 신발 팔고 있는데 브랜드 신발을 네. 반품률이 꽤 높더라고요. 팬티는요 사이즈가 다르니까. 반품률 더 높아요. 꽤 높을 것 같아요. 엄청 높아요. 의류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여성 팬티 첫 번째 거요. 네. 보게 되면 한 달치로 볼게요. 네. 머리까지. 거의 제가 제일 높았던 건 네. 여성 니트 티셔츠였거든요. 네. 45%였어요. 보통 의류는 40%에서 60%가 들었습니다. 45%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중에 돈 다 내셔야 될 텐데. 다 내야죠. 저는 요즘에 어떤 공략을 하면요. 대부분 이제 셀러분들, 대표님들 이제 강의에서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비, 이거. 근데 방법은 사실 없죠. 가격 올리는 거 말고는. 네,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 다 올라가겠죠.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다 올리면 저는 안 내리겠습니다. 저 혼자 팔게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근데 로켓에 들어가셔야 돼요. 로켓에 들어가는 건 또 별개 이야기잖아요. 일단 방법이 없으니까 네. 로켓은 아직 반품비 이런 거 받지 않잖아요. 네, 보관비나 네, 이런 거 맞아요. 전혀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로켓도 항상 로켓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담당 BM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업체들 만나고 한단 말이죠. 네. 그들한테 내 상품을 좀 잘 팔리는 상품들 있잖아요. 잘 팔리는 상품을 정말 잘 꾸며서 나는 광고 플레이도 잘한다. 나는 중국 핸들링도 잘해서 물건 잘 갖고 온다. 이런 걸 레터를 잘 써가지고 보내면 대부분들 다 수락을 해줘요. 그럼 이메일로 대표님은 보내면. 로켓 크로스 말고 로켓도 하나요? 네, 로켓도 합니다. 아. 전 반반이에요, 매출이. 아.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다 그로스 상품들 저는 12월 달에 다 로켓 넘어가거든요, 이번에. 네. 다 넘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반품 때문에. 네, 반품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격 올리면 분명히 로켓 판매 금액에 밀려서 언젠가 안 팔릴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반품비를 받지 않고 있는 로켓 판매 방식에다 저는 다 입점을 넣을 거고요. 와, 이게 좀 여기저기 잘 도망가시네요. 정책에 맞게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할 때 항상 대표님들 만나면 다 로켓 들어가라. 근데 로켓이 지금 가입이 안 되거든요. 로켓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BM들한테 개별 연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 연락은 개인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각 카테고리 담당자들마다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정리해서 저희 사이트나 저희 네이버 카페가 다 등록을 해놨어요. 저희도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를 그 창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전부 다 접수하시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친한 BM 팀장님 거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밥 저녁 먹으면서. 네. 근데 어떻게 상품 발굴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 자기는 팀장이니까 팀원도 모아놓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거치대 딱 쳤어. 네. 쿠팡에서. 근데 로켓보다 로켓 그로스가 많아. 네. 이러면 그런데요. 장난치면서 약간 혼내면서 야, 이 키워드에 뭐야? 왜 그로스가 더 많아? 네. 로켓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데이터 뻔하잖아. 쟤네 것까지 잡아. 로켓으로 해달라고 해. 네. 서로 좀 마진 잘 조율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한대요. 로켓이랑 로켓 그로스 팀이랑 엄청 사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엄청 안 좋죠. 서로 까고 네, 뺏어가고. 완전 까고, 그 다음에 PB 상품팀하고 로켓팀하고 또 완전 싸우고요. 그 로켓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마진이 로켓 그로스보다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진입하면 무조건 40% 정도 달라고 해요. 비싸면 45%까지 달라고. 수수료를. 네, 자기네 이득을. 수수료를 40%. 네. 마진이 40% 남는 상품들이 많아요? 저는 좀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맞추다 보면 좀 실력 없는 BM들은 저는 실력 없다고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럼 판매 가격 올리자고 해요. 네, 그럼 네. 판매 가격 올리면 안 나가죠. 사실 그 가격이 그렇서 잘 나갔던 상품인데.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하는 방식이 울어요. 네, 살려달라고. 네, 보여줘요. 원가 테이블 보여주고 너희들랑 우리랑 같이 반반씩 남기자. 내가 안 그러면 그로스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게 아무래도 다 알잖아요. 로켓이 노출력 훨씬 많은 거.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 팔리면 그래도 120개 팔리더라고요. 20% 정도는. 그래서 내가 마진이 조금 적어졌던 걸 그 20% 더 팔리는 걸로 이제 세이브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로켓에 계속 진입을 좀 하고 있어요. 대표님도 그럼 소싱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막 하진 않잖아요. 네, 막 하진 않죠. 그러면 소싱하는 기준을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데이터 랩 기준으로 먼저 많이 봐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 보시면 이제 어떤 키워드가 뭐 사계절 내내 괜찮은지 어떤 분기 때 좋은지 그런 걸 보고 이런 키워드가 괜찮다 싶으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쿠팡에서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네. 화면을? 저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을 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 보고 나는 뭐 디지털 가전에서 이걸로 해보고 저는 이제 최근 1년치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조회를 눌러봅니다. 여기에 네. 베스트 해서 500까지 나오잖아요. 페이지는 25페이지에서 나오고 네. 여기서 한번 이제 골라보는 거예요. 뭐 난 케이블 타일을 한번 해볼까 18등 정도 아니면 C타입 허브를 해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게 케이블 타일 뭐 케이블 타일 한번 해볼까요? 네. 케이블 타일을 딱 검색 딱 눌러보고 1년치 추이가 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딱 보면 확 올라갈 때도 있죠.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건 이제 11월 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왜 올라갔을까? 보통은 50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만 100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도 1년 4계절 내내 좀 팔린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저는 키워드를 조회를 한번 해봐요. 어디서 조회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사이트에서 합니다. 그 사이트가 이름 뭐예요? 빅셀입니다. 빅셀. 네네. 네. 로그인해서,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으니까 로그인 안 하는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픽셀에 들어가는 거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게 어느 사이트인지 네. 모르니까. 빅셀 치면 이렇게 최상단에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 치면 이제 랜딩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네. 랜딩 페이지 내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키워드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냥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케이블 타이 해서 검색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른 데도 키워드 조회랑 검색해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타사들도. 맞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다 네이버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쿠팡에 관련된 쿠팡에 있는 자동 완성어를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연관 키워드도 쿠팡에 관련된 걸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 완성어가 여기 케이블 타이 뭐 스노우 체인 써 있잖아요. 네. 쿠팡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럼 순서대로 나오나요? 케이블 타이 치면? 그 밑에 자동? 네, 케이블 타이 딱 치면 오. 스노우 체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저희는 오.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네. 연관 키워드도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창에서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대신 하지만 쿠팡에 있는 자동 완성어랑 연관 키워드를 가져오지만 쿠팡은 검색량을 어디서도 제공을 해주지 않아요. 맞아요. 대신 검색량은 네이버의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 예. 예, 연관 검색어와 자동 완성어는 쿠팡에서 가져온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검색량이 좀 지금 봐도 검색량이 22,000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22,000이면 괜찮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이게 월 기준인 거죠? 네, 월 검색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봐서 케이블 타이가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좀 만만한지 네. 좀 찾아봐요. 구성들이 다 다르잖아요. 만만함을 어떻게 찾아봐요? 만만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고인물 로켓들이 되게 싼, 네. 뭐 5,000원, 네. 4,000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로스로 입점하면 판매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그쵸. 입주금 내고 배송금 요금 내고 이런 거 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만만한 금액이 한 8, 9,000원 이런 금액대를 한번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로켓 배송이지만 이제 7,9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성을 이제 공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중국 공장하고 핸들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200개짜리, 200개짜리, 200개짜리 해가지고 소중대로 있네요. 소중대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몇 개 팔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요? 대략 이제 여기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링크 주소 복사가 있어요. 네. 조사하고 복사한 다음에 우리 윙 다 들어가시잖아요. 네. 윙 다 들어가시면 상품 관리, 상품 등록에서 네. 매칭할 상품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아까 복사한 거 붙여주시면 URL. 네. 붙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게 몇 개 팔리는지 나오거든요. 지금 200개, 200개, 200개 나왔잖아요. 대중수 해가지고요. 네. 같은 상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조회량이 나와요. 최근 28일 동안 15,102명이 클릭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몇 개 팔렸는지는 여기서 알려주진 못하지만 대략 저는 보수적으로 전환율을 3%라고 그냥 가정을 해요, 보통은. 네. 그러면 계산기 한번 돌려볼까요? 조회량이 1호 102 네. 나누기 28이잖아요. 그럼 네. 하루에 539명이 조회했대요. 네. 그래서 539 곱하기 3%니까 0.03. 0.03 하면 그래도 하루에 16명 정도가 사가는구나.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초보셀러가 됐던 저희 직원들이 됐던 한 이 정도 량이면 난 괜찮다. 하루에 5개 팔리고 3개 팔리는 상품만 있어도 그 상품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다 보면 또 얻어 걸려서 잘 팔리는 것도 생기는 거고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잘 팔릴지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정도 팔리겠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1688에서 찾는 거죠. 어떻게 찾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도구를 쓰고 있어요. 알리프라이스라고 해서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걸 깔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로 중국의 도매상이나 공장 이런 회사들을 찾아주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봐서 네. 가격을 가지고 이제 좀 저렴하거나 이런 거를 이들한테 들어가서 채팅을 해요. 네. 예, 채팅을 한번 해보고 저희 회사에 무역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채팅을 한 다음에 공급이 가능해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우리 무역팀하고 저하고 여기 상인하고 셋이 단체방을 만들어요. 위챗으로 만들어요? 위챗으로 하죠. 네. 왕관 같은 경우는 단체방이 안 되니까 네. 위챗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단체방을 만들어서 우리 무역팀이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 다 캡처해서 보여줘요. 네. 그럼 우리 무역팀이 이어받아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 이런 구성, 이런 구성인데 니네 최소 오더를 몇 개 해야지 이 가격에 맞춰줄 거야.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죠. 네. 계산을 해봐서 내가 쿠팡에 판매하면 수수료, 입출구 요금, 배송 요금 이런 것들 다 제반 비용 다 빼서 내가 좀 돈이 남나? 이런 거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한 7,900원 정도면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00원, 2,000원 남아요. 1,500원, 2,000원 남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쵸. 그럼 광고비가 또 얼마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이제 미리 좀 이제 광고 센터를 저는 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아, 미리 알 수도 있나요? 일단 저는 매출 최적화 광고도 하지만 네. 수동 성과형 광고도 좀 플레이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동 성과형으로 한번 세팅해 봤을 때 얘가 입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보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 광고에 들어왔고요. 광고 만들기 들어가 보면 네.
아무거나 매출 성장 눌러주시고 일단 상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 상품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누르세요. 네. 아무거나 누른 다음에 여기도 직접 입력. 네.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 뭐 하루에 예산 뭐 3만 원 하겠다 대충 넣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스마트 타겟팅을 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케이블 타이였으니까 맞아요. 케이블 타이 검색해보고 눌러보면 5,700원이라는 돈이 나오네요. 아니, 저 입찰 제한가 한 번 클릭할 때 5,7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입찰 제한가가 5,700원 나왔잖아요. 네. 이거 하면 한 번 클릭당 5,7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700원 세팅하면 내 상품이 광고 순위로 1등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아직 에너지가 광고 효율 점수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광고 효율 에너지 있게 있잖아요. 그게 더 꽉 차면 꽉 찰수록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이 노출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경험을 해봐요. 이걸로 테스트를 해봐요. 여기다가 5,700원 너무 과하니까 네. 한 500원부터 뭐 300원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려봐요. 노출이 얼마큼 되는지. 근데 500원으로 하게 되면 네. 이미 5,700원, 5,600원, 5,500원 쫙 있는데 노출이 되긴 해요? 누가 얼마에 입찰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의 알고리즘은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입찰가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 노출을 해줘요. 근데 얘가 클릭도 있고 전환도 된다 싶으면 제 걸 더 품질 높게 보고 더 많이 노출을 해주더라고요. 광고비를 낮아도. 네, 그래서 저는 플레이하는 방식이 우선 적은 입찰가로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입찰가를 늘려봐요. 네. 그래서 노출수와 클릭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매번 확인해야 돼요? 저는 매번 확인해요, 저희 팀은. 네. 매번 확인을 하고요. 근데 요즘 하는 플레이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쿠팡이 옛날에는 매출 최저가 광고, 수동 광고 둘 중에 하나만 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두 개 같이 동시에 돌릴 수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매출 최저가도 돌려보고 수동 성광도 딱 돌려봐요. 네. 근데 매출 최저가의 이제 데이터를 저는 매번 확인을 해 딱 돌려보면 네. 저희 빅셀에 들어오시면 어떤 키워드를 얼마가 돌았는지 쫙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딱 정확한 키워드는 케이블 타이잖아요. 네. 근데 매출 최저가에서 케이블 타이가 클릭당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수동 성과에서 내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세팅한 금액에서 어떻게 효율이 좋았는지 그래서 양쪽 효율을 저는 지켜봐요. 양쪽에서 더 좋은 효율이 나온 걸 조금 더 편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걸 아예 끄거나 양쪽을 계속 비교하면서 더 지표가 좋은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 빅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좀 쉽게 볼 수 있나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매출 최저가 광고든 수동 성과형 광고든 네. 어떤 키워드로 광고가 노출이 몇 명한테 됐고 그리고 몇 명이 클릭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샀는지 그래서 전환율 계산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게 쿠팡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데이터예요? 쿠팡에서는 100% 제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광고 보고서 가서 받아봐야죠. 광고 보고서 가서 엑셀 내려받기 해서 네, 내가 필터 원하는 또 캠페인만 필터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 작업이 네. 너무 불편하고 귀찮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또 빅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빅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빅셀 중에서 일단 수동 성광 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에 우리가 새로 키우는 매출 최저가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있나 보게 광고 분석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요즘에는 다 최저가를 시켜놔서 키워드를 많이 안 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한 달치 조회를 한 거예요. 네. 어저께 거 한번 볼게요. 네. 어저께 거 보면은 제 상품은 이렇게 스마트폰 거치대에선 1페이지 4등에 있고 핸드폰 거치대에선 1페이지 4등 다 1페이지 먹었죠, 제가. 근데 1페이지 4등이라는 게 대표님이 보는 거랑 네. 제가 보는 거랑 제주도에서 보는 사람이랑 네. 다 화면이 다른데 어떻게 1페이지 4등이라고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는 아마존의 람다 서버라고 해서 클린한 서버, 그러니까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서버를 다 초기화하고 다시 가서 확인해 오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 모드 같은 거예요? 시크릿 모드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맞아, 안 완벽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시크릿 모드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새로 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매번 매번 바뀝니다. 람다 서버라고 해서. 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내 핸드폰이 기준이 돼도 안 되고 친구의 핸드폰이 기준이 돼도 안 되고 내 회사의 PC가 기준이 돼도 안 되거든요. 사실 캐시 메모리 값 때문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미국에 있는 아마존 클린한 서버에다가 매번 서버를 IP를 바꿔가면서 움직여요. 와. 그래서 보니까 제 상품이 어떤 키워드가 몇 페이지 몇 등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116개가 팔렸잖아요. 그 중에 광고가 36개 팔리고 자연이 80개 팔렸대요. 이제 퍼센트도 나오죠. 네. 근데 그 중에 36개 중에 비검색 영역에선 11개가 팔렸고 검색 영역에선 25개가 팔렸대요. 와. 그러면 검색 영역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하면 저는 이런 키워드를 활용을 했어요. 네. 핸드폰 거치대로 했더니 42,000원
비용이 들었고 노출수는 35,000명대 노출을 한 거예요. 네. 클릭은 145명이 클릭을 한 거예요. 네. 클릭률은 0.4% 나왔고 저는 세팅 값을 입찰가를 290원에 했나 봐요. 네. 290원에 구매 전환율은 구매한 사람은 15명인데 구매 전환율은 10%나 나온 거예요. 엄청 잘 나온 거죠.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팔면 3,442원이 남거든요. 네. 근데 하나 파는데 비용이 2,808원 정도가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측에 보면 흑자가 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적자 나는 키워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거치대에서는 19명이 클릭을 했는데 1명밖에 안 산 거예요. 네. 그래서 비용이 5,300원 들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죠, 저는. 네. 보면 1,900 마이너스 났죠. 네. 근데 노출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CPC 단가를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노출수 되게 작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얻어 걸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서브 키워드로 운영하고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그러면 것들은. 잘 팔리는 흑자됐던 그 핸드폰 거치대. 네. 이 키워드는 잘 팔리는 거 확인되면 대표님은 광고비를 더 넣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입찰가를 높이세요? 이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제가 이미 여기 보시면 순위 보면 여기 핸드폰 거치대가 1페이지 16등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벌써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운영했던 상품이거든요. 네. 광고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페이지에서 내 광고가 뜨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1페이지 하단이나 2페이지쯤에서 떠라. 네. 그런 공략으로 조금 적은 입찰가를 사용한 거예요. 그게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네, 가성비가 좀 좋아서. 굳이 위에 있어도 사람들 한 페이지에 보기만 하면 되니까? 네네. 아. 그리고 제 상품은 일단은 상위 노출에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핸드폰 거치대라는 키워드가 워낙 대형 키워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입찰가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럼 제가 입찰가를 올려놓게 되면 전환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제가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이제 또 한 달치를 몰아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달치를 몰아보면 저는 2,600개 팔았는데, 광고로 48%나 판 거예요. 너무 많이 팔았고, 광고로만 좀 많이 나갔던 상품인 와. 거죠. 근데 광고비는 420만 원 썼는데 제가 실제로 420만 원 썼지만 6만 3천 원을 버는 거예요. 광고로 버는 게 431만 6천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는 420만 원 썼으니까 오히려 6만 8천 원을 벌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진 않았네요. 광고로 벌린 상품이 있고 네. 어떤 건 광고로 되게 많이 벌리지만 어떤 건 광고 때문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왜냐면 맞죠. 광고를 해야지만 순위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자연 판매량이 받아주니까. 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딱 봐도 반반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보면은 48% 대 52%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안 하면 분명히 자연 순위가 떨어질 거예요. 아, 광고로는 번 돈이 없고 또이또인데 자연으로 번 거네요. 네, 보면 자연으로 제가 번 게 470만 원 번 거예요. 지난 와. 30일 동안 이 상품을 가지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상품을 아까 전에 케이블 타이를 중국에서 소싱을 해온다고 했잖아요. 네. 소싱을 싸게 해왔어요. 네. 7,900원을 다들 팔고 있어요. 네. 내가 6,900원을 올리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판매를 이 경쟁자들 많은 데서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초보자가. 초보자분들이 이제 하시려면 사실 1페이지 1등을 먹는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얻어 걸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1페이지 1등도 내 PC에선 되는데 딴 사람들 볼 때는 아니죠. 없죠. 예, 예. 그만큼 수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를 잡으라고 해요. 3개든 2개든 하루에 팔리는 걸.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우리 신규성 버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규성 버프는 상품을 쿠팡에 등록하고 이제 그로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입고가 되면 이제 판매 개시가 되거든요. 네. 판매 개시가 되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네. 쿠팡에서 노출을 극대화시켜줘요. 네. 극대화시켜줘서 소비자들이 클릭해보도록 네. 클릭해서 클릭률도 좋고 전환율이 좋으면 네. 그 좋은 자리를 많은 시간 동안 유지를 시켜줘요. 광고를 안 해도 네, 시켜줘요? 다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분들은 그래요. 저는 신규성 버프가 없던데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판매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분명히 쿠팡에서도 노출을 시켜줬을 텐데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클릭도 없었거나 클릭 대비 전환율이 확 떨어졌거나 네. 우리가 쿠팡 주인이라고 생각해봐도 우리가 슈퍼마켓 하나 운영해봐도요. 네. 메인 진열장에 좋은 거 잘 팔리다가 뭐 신규 제품 있다가 한번 넣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안 팔리면 바로 빼죠. 네. 똑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쿠팡의 알고리즘도. 그래서 신규성 버프를 있을 때 똑같이 우리 체험단을 이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체험단 하면 이제 리뷰도 이제 좀 달려서 전환도 좀 좋아질 거고 체험단 때문에 판매량이 나오니까 신규 버프성일 때도 쿠팡이 느끼기에 얘네 뭔가 구매가 되고 있네. 아. 그래서 신규 버프와 그 다음에 체험단과 그
그 다음에 내가 광고 플레이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클릭과 전환율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내 상품은 그래도 상위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그 네. 쿠팡을 하게 되면 네. 그 카탈로그 매칭이라고 해서 네. 아이템 인어 이런 것들 매칭이 자연스럽게 돼서 내보다 가격 낮은 사람이 노출되는데 네. 이런 것들 피하는 좀 방법들도 있을까요? 와, 이게 진짜 질문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사실. 네. 다들 힘들어 하시고. 네. 근데 일단은 절대적인 건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건 무조건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를 무조건 전 등록을 하라고 이제 권장을 좀 많이 드려요. 네. 근데 그게 초보셀러분들이 몇 개 팔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디자인 특허 해도 중국 업체가 그냥 아이템 인어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묶어버리면 그거 온라인 문의에다가 우리가 디자인권 갖고 있으니까 분리 요청하면 분리 다 해줘요. 근데 바로 안 해주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하나 또 팁이 뭐냐면요.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보면 증빙서류 넣는 란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그죠? 예.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무조건 등록해 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 온라인 문의하다 보니까 거기다 하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 거기다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안 걸린다. 근데 정확한 쿠팡에서는 안내되는 건 없어요. 이거 해야지만 안 걸린다. 라는 건 없는데. 근데 한번 누가 제 거 매칭했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특허로 분리를 딱 시키면 언젠가부터는 얘가 안 들어와요. 한 번 하고 나서는 안 들어와요. 이게 첨부 증빙 서류를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네. 디자인권이나 네. 쿠팡에서 알고 매칭을 못하게 만드나 보네요.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좀. 요즘에는 좀 잘 안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매칭이 됐는데 저도 그 상품은 마저 디자인 특허라든가 제 지재권이 전혀 없었어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제 매칭은 됐는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걔네 이미지가 있고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품 봤을 때 95% 이상 흡사해요.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실제 사이즈가 좀 다른 거예요. 한 1.5cm가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저도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거 이야기해서 분리 요청했더니 그런 것도 또 풀렸어요. 근데 그런 거는 분명히 상담원의 뭐 자기의 개별적인 감정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상담원마다 다 다릅니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초보자일 텐데 네네. 쇼핑몰로 대표님처럼 막 연매출 100억은 아니더라도 네.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고 싶어요. 네. 이분들이 당장 뭔가 좀 할 수 있는 꿀팁이나 이런 것들 없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 가지의 키워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 가지. 예, 한 가지 키워드는 보통 셀러분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 랩이나 이런 데 키워드 발굴 조회량에서 봐서 나는 이 키워드 핸드폰 거치대로 해야겠다 싶으면 핸드폰 거치대로 모든 걸 쿠팡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달달달 외워보는 거예요. 네. 리뷰는 어떻게 달렸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최신순, 판매량 순, 랭킹 순 다 따로따로 확인하면서 어떤 게 신규로 올라오고 있고 어떤 상품이 광고로 정말 치중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를 한 며칠 공부하잖아요. 핸드폰 거치대 저는 박사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 1688 딱 들어가면 뭘 사야 될지 어떤 걸 플레이해야 될지 바로 눈에 보여요. 워낙 많이 봤으니까. 네,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또 1688도 많이 보잖아요. 양쪽을 매일매일 많이 보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때부터. 되게 많이 알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시안 대표님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그분은 팬티만 했어요, 맨 처음에. 여성 팬티. 여성 팬티만 공부해서 지금 여성 팬티랑 여성 브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와이프랑 둘이 해요. 근데 한 달에 그냥 순이익금. 순이익금으로 적을 땐 3천, 많을 땐 5천도 가져가요. 팬티만으로? 네. 팬티랑 지금 브라까지 왔습니다. 와. 두 가지로만요. 근데 서브로 물론 공부할 거 있잖아요. 막 조그만 전자기기 제품 조금 공부하는 거 좀 해요. 근데 공부하는 건 진짜 그냥 우리 학교 가면 부전공 있잖아요. 부전공처럼 공부하는 거고 메인은 매일매일 공부해요. 그러면 팬티 지금 이 영상 보고 팬티로 순익 한 달에 5천 되네 해서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요, 키워드. 네. 그런데 키워드 공부해서 박사 됐는데 물건 파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광고도 다른 영역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요.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그럼 알 거잖아요. 대충 감이 오겠죠. 그렇게 하면 그 여성 팬티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떤 키워드가 여성 팬티 있고 여자 팬티 있고 뭐 여자 레이스 팬티 있고 키워드가 많단 말이죠. 많죠. 자동 완성어 많잖아요. 연관 검색어도. 그걸 공부하다 보면 노출수가 이 입찰가면 이 정도 노출수구나. 이 정도 나와야 클릭 대비 전환이 나오는구나. 그게 학습이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게 한 가지만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가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뭐 이렇게 평균으로 가던. 그러면 그 상품의 상품 품질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저는
만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한대로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만점이 다 같이 1등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판매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가 100원에 옛날에는 100명한테 노출됐는데 상품 효율 지수가 좋아지면 100원에 100명이 아니라 1000명한테도 노출이 되거든요. 상품 품질 지수를 어떻게 올려요? 말 그대로 이제 쿠팡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품질 올리면 당연히 판매량이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 품절에 대한 이슈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뷰에 대한 관리 4.5점 이상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꾸준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광고 플레이를 한 달치 뭐 2달치 이렇게 보면 와 내가 같은 입찰가인데 노출수가 올라가는구나 그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여성 팬티 하나만 공부하다 보면 계속 나 이번에 이렇게 면으로 된 거 3장 구성했었는데 이번에 뭐 5장들이 요즘 인기가 있네. 그럼 5장으로 또 빨리 와주고 뭐 2장짜리 있네. 뭐 색깔은 옛날에는 뭐 회색 3개, 블랙 2개 이게 좋았는데 이제는 회색 3개, 블랙 3개 따로따로 구매하는 걸 좋아하게 되네. 이런 트렌드 분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공부하게 되면. 팔아보고 싶어요. 대표님 그러면 내년에 목표나 아니면 앞으로 꿈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VC한테 투자도 받았어요. 진짜요? 네, 투자도 받았고 내년에 또 다른 VC들이 만나자는 러브콜들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 빅셀 솔루션을 가지고 네이버랑 G마켓 옥션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최종 목적은 무료로 아카데미를 세우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젊으신 분이던 저희 때 강의 들을 때 60대 분도 오셨거든요. 네. 되게 나이가 많던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근데 많이 다치죠. 돈도 많이 까먹고 마음도 다치고 누구한테 사기도 당했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짜로 가르칠 수 있는 무료 아카데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소싱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광고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저희 회사는 다행히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무역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무역팀에서 저는 포워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포워더와 중국 포워더 회사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역도 편리하게 어떻게 수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거의 다 불법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요.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알려주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우리가 돈 받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료로 알려줘서 1688 같은 이미지는 우리가 사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텍스트만 바꿔줘도 우리가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퀄리티 좀 낮더라도. 네. 그런 거를 무료로 다 알려드리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게 제 목표예요, 최종 목표. 근데 왜 하필이면 무료예요? 유료도 있잖아요. 저는 욕먹을 것 같아요. 유료라면. 네, 저는 유료라는 게, 뭐, 욕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기준에 따라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려워요, 사실. 그럼 아직 유료 강의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했고요. 무료만 하신 거예요? 네, 무료만 했고, 일단, 무료로 하니까 또 기분도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유료로 그래서 제가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유튜버에 가서 댓글에다가 혹시 모른다라고 글은 남겨놨는데, 네. 요즘 무료를 하면 할수록 나는 진짜 무료만 할 거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하면 대표님이 할수록. 그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 무료로 알려주면 그분들이 고마움보다는 가치를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 분들 좀 계시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언젠가는 이 무료 강의 자체를 지금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대표님들 만나서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 많이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로 많이 채용하게 되면, 퀄리티 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네. 그들도 우리 무료 강의가 굉장히 가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소문나고 하게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도 7번 강의를 해봤거든요, 지금. 대단하시다. 올해 여름부터 해서 7번 강의를 해봤는데, 항상 느껴요.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초보셀러 분들도 엄청 스마트 하셨고, 제가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공부를 엄청 하고 해야겠다.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쇼핑몰도 운영해야 되고, 우리 IT 솔루션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내년이 좀 지나고 나서 이런 무료 강의 하다 보면, 퀄리티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강의 같이 준비할 사람들 직원들 조직 만들어서 이렇게 좀 다녀보고 싶어요. 무료 특강하는 콘텐츠 좀 만드시면 안 돼요? 무료 특강 컨텐츠 어떻게 유튜브로요? 네. 네, 뭐 언젠가는 만들 많은 수 있겠죠. 사람들이 대표님이 네. 하는 그 뭐 광고나 소싱이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물류들을 네. 배울 수 있으면 그 대표님 유튜브 채널 있으시죠? 네, 있어요. 빅셀이라고. 거기에 뭐 노하우 같은 거 좀 담겨 있나요? 뭐 다는 안 담겨 있지만 근데 저도 막 컨텐츠를 아직 유튜브 이제 초보다 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좋은 건 좋고 프로그램 또, 쓰는 방법들이 다 있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건 이제 최대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초보다 보니까 많이 영상에 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원래 우리 사무실에 3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강의장을 마련했었는데 지금도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공덕역에 서울 허브 창업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200석 규모로 해가지고 거기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람 많이 모아서 좀 더 퀄리티를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좀 만나보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